그 조은석 특검이 지금 3대 특검 중에서 맨 먼저 한 일이 김용현을 추가 기소한 거거든요. 이제 이 검찰하고 직연의 문제는 뭐냐. 뒤늦게 부랴부랴 검찰은 조건부 보석으로 해주세요. 직위원회는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발표했잖아요. 한 열흘 놔두고. 왜 이런 짓을 뒤늦게 하느냐 이거죠. 추가 기소할 거리가 많거든요. 그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해서 연장 조치를 과거에 100% 해왔던 걸 안 했냐 이거죠. 직위원 재판장도 이 사건의 이 어마어마한 중대성을 알면 검찰에 그런 얘기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빨리 내달라. 왜 당신들이 추가 기소를 여태까지 안 했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질타를 하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추가 기소 안 한 거고. 그렇습니다. 직위원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면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든가. 검찰이랑 법원이 짜고 지금 내란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죠. 김용현 입장에서는 아차차 내가 특검을 몰랐네 이렇게 하고 지금 발등을 찍고 있을까요? 지금 김용현 얘기부터 해보죠. 네네네. 일단 조은석 특검이 기소를 했잖아요. 추가로. 네. 이건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런데 빨리 그 전에 네. 이것부터 좀 따져봅시다. 네. 이병철 변호사님이 조은석 특검 조금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뭐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걱정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사무실을 그쪽으로 고검으로 정해서 걱정하신 겁니까? 그 이제 사무실을 고검으로 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그거는 우려스러운 것이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그 검찰청 인근에 서초동에 건물 많거든요. 그거 구하면 되지. 도둑놈 잡으라고 특검을 임명했더니 도둑놈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의심이 가잖아요. 서울고검. 거기가 특수본 지금 박세현 특수본이 내란 수사하는 그 건물인데, 그런데 또 어제 보도를 보면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임시 사무실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또 정해. 이것도 정말 이렇게 하니까 신뢰가 더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은석 씨가 이제 과거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수사팀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대선 자금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이제 또 안대희 검사장 그리고 이 조은석 그리고 한동훈이 그리고 지금 그 법제처 이완규 등등이 그 팀들 그게 이제 정치 검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만든 우검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 그 우검회예요? 우검회. 그게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준비를 했는데 사진. 우검회 사진 준비되면은 좀 띄워봐 주세요. 예. 그 사람들 그게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진인데 그 등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다 나오거든요. 조은석 씨도 그거 나옵니다.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명박 집권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잖아요. 그 완전히 그거는 정치 수사였죠. 그때 그 수사한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이 이인규. 예. 그렇죠. 예. 논두렁식에. 논두렁식에. 그다음에 그 밑에 우병우. 예. 그다음에 조은석 씨가 대변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홍만표. 예. 그 국민들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홍만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검찰 출두하는 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웃고 있는 장면. 예.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조은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홍만표는 또 그 이후에 본인 개인 비리로 구속됐죠. 우병우 구속됐죠. 윤석열이 절에됐죠. 이완규.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이군요. 사진입니다. 저 맨 밑에 맨 왼쪽이 윤석열이고. 예. 그러네요. 예. 맨 밑에 왼쪽에서 네 번째 그 무릎이 이렇게 예. 저게 한동훈이네? 한동훈입니다. 예. 맨 위에서 오른쪽 예. 머리 벗겨진 키 좀 크신 이완규네요.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예. 맨 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약간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까만 모자 저분이 예. 조은석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저 중간에 선글라스 끼고 예. 중간에 계신 분이 안대희 검사. 그거 안대희고. 예. 그 안대희 옆에 그 모자 빨간 모자 쓰고 있는 사람도 나치근데요. 왼쪽 오른쪽.
안대희에서 그러니까 안대희 오른쪽에 바로 2명. 왼쪽이 남기춘이네. 아니 그 반대쪽 노란색 옷 입은 옆에 네. 모자 쓴 사람 빨간 모자. 네. 저기도 하여간 여기 검사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 중수부 아니면 특수부. 예. 그러니까 다 정치 검사들이죠. 예. 다 모여 있네요.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철 변호사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병철 변호사님이 특수부 검사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는 지금 저도 물론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력이 있으면은 발탁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쫄딱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의 밑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해야 될 때 했던 것을 꼭 부역이라고 나쁘게만 볼 것인가 하는 그렇죠. 부분.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그렇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 때 무슨 그 높은 자리 했다고 다 군부 독재 부역자는 아니죠. 높은 자리 한 놈은 문제가 있죠. 근데 낮은 자리에서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 검사 자체가 높은 자리예요. 그렇죠. 3급부터 시작하고 3급 공무원이 아닙니다, 검사. 그러면은 지금 특검 같은 거 이렇게 뽑고 특검부 뽑을 때 특수부 검사를 다 폐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부, 특수부 출신은 안 됩니다. 일단 기준을. 지난번에 정말 우리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이제 너무 큰 에러였는데 오광수 예. 민정수석 그 사람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대통령과 어떤 친분 때문에 그래도 믿어보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 사람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 보십시오. 본인의 비리가 그 수사받아야 되고 지금 수사받고 있거든요. 고발돼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리들을 특수부 출신들은 다 합니다. 아닌 사람들 물론 있겠죠. 저는 100%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나 선후배 검사들이 이제 발탁돼가지고 이제 특수부, 중수부로 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중에 개인 비리가 없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도 뭐 잘하시면 박수 치고 또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또 항상 견제해서 봐야 되겠죠. 뭐 그러면은 조은석 특검이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유병호하고 맞서 싸우고 최재하고 맞서 싸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분이 재밌는 게 그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이었고 그 조은석 씨가 서울고검장이었거든요. 검찰총장을 두고 경쟁했죠. 근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내가 검찰개혁 잘할 수 있다라고 다 사기쳐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 경쟁 관계였는데 사실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그러고 이제 이분이 감사위원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감사원이 있을 때 위원이 있을 때는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유병호 사무총장 그 완전 깡패잖아요. 예. 그 제하고 행정고시 동기인데. 아, 그걸 동기세요? 잘 압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본래 무식하죠. 무식한데 어떻게 고시가 됐을까? 그러니까 고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식한. 그리고 무조건 권력자한테 충성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또 감사위원으로 계셨던 제가 뭐 조은석 씨를 뭐 계속 폄하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의 관점에서 경계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감시 비판적 견제를 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본인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밀었던 노사모 회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느냐 했더니 견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조은석 씨가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그 깡패 유병호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다퉜고 또 특히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 건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또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도 있고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보니까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워낙 뿌리 깊은 불신이 있으셔서 우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은석 특검이 지금 3대 특검 중에서 맨 먼저 한 일이 김용현을 추가 기소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김용현은 만약에 지금 원래 풀려나는 게 26일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주 목요일 구속기간 가죠. 만료가 되잖아요. 네. 그 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면 못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역시 지금 지기현이가 기소했으면? 합니다. 지기현이 신병에 갑니까? 대한 결정을. 예. 네, 지기현이도 무조건 발부합니다. 발부합니까? 네, 연장시킵니다. 그러면 지기현이가 보석을 허가를 해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제 검사 공소 유지하고 있는 지금 특수본 검사가 지금 26일이 되면 자유롭게 완전히 그냥 석방되니까 예. 그런 자유롭지 않도록 조건이라도 달아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더 낫다라고 검찰이 지기현 재판장한테 의견을 냈고 지기현이가 그거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검찰하고 지기현의 문제는 뭐냐? 이거는 벌써 재판 시작할 때부터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6개월 지나면 풀어준다. 예. 그리고 과거 이제 박근혜 최순실 이런 중대 사건은 다 새로운 그 기소를 해서 연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6개월이 다 임박해서 국민들이 다 잊어먹고 있죠. 누가 그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부랴부랴 검찰은 조건부 보석으로 해주세요. 지기현이는 그거라도 해야지. 내 잘했잖아. 그러면서 지난주에 발표했잖아요. 한 열흘 놔두고. 왜 이런 짓을 뒤늦게 하느냐 이거죠. 빨리빨리 해야지. 둘째, 추가 기소할 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박세현 특수본 그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해서 연장 조치를 과거에 100% 해왔던 걸 안 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도 이 사건의 이 어마어마한 중대성을 본인이 욕도 그렇게 먹어왔는데 알면 검찰에 그런 얘기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빨리 내달라. 예, 부랴부랴 하지 말고 어차피 이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거는 좀 그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부인하면 휴지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검사가 피해자 신문조서 작성한 거는 뭐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증거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서류로 하면 되니까 재판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다 부인해버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은 증인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내에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다 이런 거를 국민의 걱정을 안 끼치도록 검찰이 일단 잘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야 그런 놈들이니까. 그러면 또 지기현 재판장이라도 그런 거를 또 이 검찰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또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특검은 제가 특검이라면 지난주 목요일 날 특검이 임명됐으면 그때부터 특검의 수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수사권이. 준비기간이라는 거는 특검법에 있는데 그건 사무실도 구해다고 이러한 물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니까 한 20일 정도 준비기간을 둔다는 거지 준비기간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말에 당장 그 박세현 특수본도 만나고 했으면 그 신병 문제부터 얘기를 해서 왜 당신들이 추가 기소를 여태까지 안 했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질타를 하고 그러면 당장 월요일이라도 추가 기소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할 테니 이제 뭐 그런 사건 기록도 다 넘겨라 등등 하고 빨리 하면 언론에 다 났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추가 기소 안 한 거고 그렇습니다. 지기현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면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든가. 검찰이랑 법원이 짜고 지금 내란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죠, 뭐. 여기에 중요한 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질타를 해왔고 개혁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사전에 이런 조치를 빨리빨리 예방해야 되는 건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입니다. 그거 하라고 국민의 대표로 뽑아놨는데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그 검사 출신도 많고 판사 출신도 많은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 질타를 많이 했고 또 마침 그날 그 조계원 민주당 의원님인가 그분이 오셨길래 제가 그분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당장 이 방송 마치면 법사위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의원님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조은석 특검한테 빨리 서둘러서 이번 주 중으로 그 추가 기소하고 연장시켜라 구속을. 그리고 100% 가능하다. 그러셨군요. 다행이죠. 그거를 또 받아들였네. 그러면 지금 김용현 입장에서는 아차차 내가 특검을 몰랐네 이렇게 하고 지금 발등을 찍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단에는 지금 그 보석 조건 안 받고 조금만 더 버티면은 내가 그냥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니까 아이고 했다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맞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김용현이나 그 변호인들은 예. 특검이 지난주 임명되는 순간 아 특검이 연장하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준비 기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할 걸 몰랐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게 너무 국민적으로 예. 큰 반발이 터질 거니까 그럼 바보 같은 놈이 지난번에 보석이라도 받고 나와서 잠깐 햇볕 쐬는 게 안 나아요? 아니 그런데 그 김용현이는 그간에 보십시오. 깜빵에 있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타도하자 선동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그걸로 맛을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것보다는 지가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맛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절대로 안 받아준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했지. 이거 그냥 언론 플레이거든요. 법원은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런 거 안 하고도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보증금 1억 원을 안 내면 돼요. 돈 안 내면은 안 내면 못 절대로 나가. 보석을 안 풀어줍니다. 아무튼 뭐 이제는 후회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일단 26일 기간 만료 전에 영장 청구되고 발부돼서 구속이 계속 이어질 거다. 연장된다. 예, 100%.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좀 한시름 난. 중요한 거는 김용현이 이후에 연장으로 여인형이 등등등등 전부 다 다 기간 있잖아요. 만료되잖아요. 예, 다 그게 기소해야지 또. 아니 저는 너무 월요일 날 놀랬던 게 야 이래 되면 그리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대탈옥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가 분노하죠. 그리고 불안하고요. 불안하죠. 저는요 우리 찰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오시면 좋은 게 궁금한 거 푸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이렇게 걱정되는 거 하나하나씩 좀 마음이 좀 진정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놈들 나와서 돌아다닐 걸 생각하니까 잠도 못 자겠고 밥도 안 넘어갔는데 계속 이제 나머지들도 다 그러면 줄줄이로 구속 연장이 될 거다. 그 문제가 리스크가 이제 예방이 예. 지금 됐다. 오케이. 그러면 조은석 특검 조금 우리가 힘을 밀어줍시다. 이제 계속해서 격려해드려야죠. 하라고. 잘하셨으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